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아이입니다. 저는 현재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가끔 친한 회원님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저의 전남편과 시댁 이야기를 혼자 듣기 아깝다고 사연이라도 보내보래요. 그래서 용기 내어 사연 보내봅니다. 여러분 같이 공감해 주실 거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는 저를 정말 공주님처럼 키워주셨어요. 제 나이 30이 넘었음에도 집안 청소 한 번 시키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도 물론 다정하셨지만 특히 아버지께서는 더 하셨죠. 손수 30이 넘는 딸의 운동화를 열심히 구정물 튀겨가며 손빨래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늦게 오는 날이면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저를 군말 없이 기다리셨어요. 딸내미 걱정할까봐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없이요. 아버지, 내가 언제 올 줄 알고 추워 죽겠는데 기다려. 도로가 얼마나 막히는데. 딸, 아빠 방금 나온 거야. 오래 기다리지도 않았어. 고마운데, 아빠. 제발 다음부터는 기다리지 마. 약속해. 아니면 나 진짜 화낸다.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 딸 무서워서 아빠 어떡하지? 그래도 어떡해. 이 흉흉한 세상을 뭘 믿고 널 혼자 두겠어? 또 밖에서 맛있는 음식이라도 드시면 아빠는 꼭 제 생각이 난다더라고요. 입맛이 없는 제가 끼니라도 굶고 다닐까봐 항상 걱정하셨어요. 제가 조금 마른 편이거든요. 부모님은 늘 저를 살찌우게 하려고 한 입이라도 더 먹게 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동화 속에서 살고 있었네요. 저를 혼자 두지 않을 것 같던 아빠는 몇 년 전 정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타이밍도 참 그렇죠. 그때 5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졌었거든요. 연애에 공백기가 생겨도 외로움 모르고 살았던 저는 겪어보지 못한 외로움에 많이 방황했습니다. 잘 다니던 요가 레슨도 그만두고요. 집에만 박혀 살았습니다. 유일하게 외출하는 날은 아빠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한동안 가족들과는 대화도 일절 안 했습니다. 엄마와 남동생의 얼굴을 보면 아버지 생각날까 봐요. 그러다 아빠의 다정함을 많이 닮은 남편과 만나게 된 거죠. 돌이켜보면 전 남편은 아빠의 발톱 때만큼도 못한 사람이네요. 남편은 아빠와 자주 가던 단골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곳에 아빠 생각이 날 때마다 혼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시어머니, 그러니까 음식점 사장님의 아들인 남편은 가게가 바쁜 와중에도 제 자리를 꼭 하나 만들어줬어요. 또 시키지도 않은 메뉴들을 더해서 줬어요. 제가 다 못 먹을 걸 알면서도 저 골고루 먹으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는데 뭐랄까 그때는 그 사람의 눈빛이 저를 지켜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씨,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에는 우리 가게 말고 다른 곳에서 만날래요? 참 바보 같죠? 그 눈빛에서 아버지의 온기를 느꼈어요. 시모도 그때는 제게 천사처럼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아빠가 많이 보고 싶지? 나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알아. 참 나를 예뻐하셨는데.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밥 잘 먹고 얼른 기운 차려야지. 하지만 그건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때는 시모도 좋은 사람 같았고 전 남편에게 이미 빠져 있었습니다. 연애한 지 3개월 만에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 남동생만 유일하게 말렸어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누나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맞아? 단순히 외로운 감정일 수도 있어. 그 사람 없으면 못 살겠어?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다 아는 거 맞아? 그러지 마. 축하해줘. 축복해주라. 아빠랑 꼭 닮은 사람이야. 네가 언제까지 누나 지켜줄 수 없잖아. 나도 내 앞길 찾아야지. 그리고 그 사람 내게 아빠보다 더 잘해줘.
축하해줄 아빠도 없는데 너라도 많이 축하해주면 안 돼? 그 짧은 3개월 동안은 정말 저희 아빠랑 많이 겹쳐 보일 정도로 남편이 잘해줬거든요. 돌아가신 아빠처럼 맛있는 음식은 제 입에 먼저 넣어주기 바빴고요. 오늘처럼 날 좋은 날에는 직접 싼 도시락을 들고 소풍 가자고 저를 데리러 왔고요. 무엇보다 그런 모습을 엄마가 참 좋아하셨어요. 딸 웃게 해주고 배 골지 않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남편은 제가 밥맛이 없다고 하면 지방 어느 유명한 맛집에 가서 음식을 포장해 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남편이 어떻게 본 모습을 숨기고 그렇게 지극정성이었는지 대단하기도 하네요. 남편이 일하던 시어머니 식당은 나름 유명한 맛집이라 장사가 잘 됐었는데요. 사실 남편은 가끔 가서 도와줄 만큼 직원이 많았어요. 나중에 남편이 하는 말이 시모가 단골 손님인 저와 아빠를 눈여겨봤던 거예요. 속으로 저를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놨었대요. 그래서 엄마 말을 듣고 절 보러 남편도 가게에 온 거였죠. 현재는 코로나 여파로 잘 되던 가게가 망해서 남편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시모는 쉬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린다면 다시는 그 가게에 발을 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빠 없이 그 가게를 혼자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제 운명도 조금은 바뀌었을까요? 평소 저는 허기짐을 잘 느끼는 사람이 아닌데 부쩍 강의하는데 체력이 딸리고 속이 쓰렸습니다. 세상이 핑 하고 돌며 학원에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어요. 좀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들이 더 눈엣 가시처럼 느껴졌죠. 결혼 전에는 몰랐던 남편의 본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정이 떨어졌어요. 치킨을 시키면 혼자 가장 맛있는 닭다리부터 먹어치웠고요. 제가 날개 하나를 먹을 동안 어느새 치킨 반마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여보,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닭다리는 항상 왜 자기만 다 먹어? 이제 나 안 사랑하나 봐. 옛날에는 무조건 나 먼저 챙겨줬잖아. 내가? 에이, 너도 아까 닭다리 먹었잖아. 아닌데, 여보가 2개 다 먹었는데? 설마, 내가 혼자 다 먹었겠어? 오늘따라 먹는 거 가지고 남편한테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굴어? 몇 번 그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는 치킨 봉투를 열자마자 다리부터 사수했네요. 식탐이 많은 남편과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음식에 대한 집착이 강해졌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짜장라면, 매운라면, 골고루 라면이라도 사다 놓으면 5개입 라면을 혼자 다 끓여 먹어요. 여보, 어제 마트에서 산 라면이 안 보인다. 혹시 어디 뒀어? 전반에 없어? 있는데, 다른 라면은 다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매운 라면이 없는데? 그거? 내가 새벽에 너무 출출해서 끓여 먹었어. 배고프다고 자기 깨우기도 그래서 나 혼자 끓여 먹었는데. 나 잘했지? 그래? 어젯밤에도 치킨 많이 먹고 잤는데 새벽에 깨서 또 그걸 먹었다고? 그럼 나머지는 어디 뒀어? 나머지라니? 응, 5개잖아. 5개 다 끓여 먹었지. 뭐? 어제 치킨 때문에 속이 느끼해서 매운 게 땡기더라. 혼자 다 먹고 지금 잘했냐고 물어본 거야?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한 봉지라도 남겨놨어야지. 나 매운 라면 좋아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혼자 그 많은 걸 다 끓여 먹었다고? 내가 먹는 게 아까워? 그러고 보니까 당신 요즘 내가 먹는 거 가지고 너무 잔소리가 심하다. 과해. 내가 내일 매운 라면 사다 놓을게. 됐지? 다른 라면도 많은데 아침부터 꼭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야겠냐? 아니, 누가 라면을 눈 뜨자마자 5봉씩 끓여 먹냐고. 그리고 냉장고에 주스도 안 보이던데 그것도 혼자 다 마신 거야? 아버님 당뇨 있으시잖아. 혈당 관리 슬슬 해야 할 나이잖아. 저번에 몸무게 재니까 10kg나 쪘다면서. 아씨, 잔소리 정도껏 해.
또 우리 엄마가 나 집에서 이런 취급받는 거 알면 쓰러지셔. 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집에서는 네가 먹는 거 가지고 닥달하고, 회사에서는 지점장이 계약 잘 안 나온다고 닥달하고, 나도 힘들다고.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갔는지 시모 전화가 울리더군요. 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내가 어디 너 때문에 잘 지냈겠냐? 너는 어디 하늘 같은 서방이 먹는 거 가지고 뭐라 하니? 어머니, 뭐라 한 게 아니라요. 아버님 당뇨 있으시잖아요. 그이도 체중 관리 지금부터 안 하면 재수 없는 소리 입에 올리지도 마라. 아니, 난 내 아들 잘 먹어서 살 오르니까 보기만 좋은데, 그리고 넌 신랑이 라면을 찾으면 부실한 집밥을 탓해야지. 왜 멀쩡한 내 아들을 탓하기를? 몸에 좋은 보양식을 해먹여도 시원찮을 판에. 얘, 너 정말 웃긴다. 아내로서 네 본분을 다하고 큰소리 쳐야지. 아휴, 내가 같이 살면 귀한 내 아들 매 끼니 보양식 직접 해서 먹이기라도 하는 건데. 소리치는 시어머니 목소리 너머로는 또 뭘 먹고 있는지 남편의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었어요. 어머, 그럼 어머니, 안 그래도 신랑이 집밥을 많이 그리워해요. 주말에 어머니 댁에 보낼 테니까 말 나온 김에 직접 보양식 좀 많이 해주시겠어요? 그래,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당분간 내 아들 주말마다 보내라. 남편은 어떻게 모시는 건지 내가 똑똑히 잘 보여주마.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들어가세요. 정말 저는 주말마다 남편 짐을 미리 싸서 남편에게 시댁에 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처음에 귀찮아하다가 남편이 자기 집에 가면 원 없이 먹을 수 있다며 마냥 신나했습니다. 한 달쯤 됐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식비와 남편의 주체할 수 없는 식탐에 시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너 신랑은 주말마다 왜 우리 집에 와서 식충이처럼 있는 게냐? 아, 그게 어머님께서 주말마다 남편 보양식 해먹이신다고 보내라고 하셔서요. 뭐? 보양식을 먹이려면 뼈만 남은 네가 와야지 왜 살이 뒤룩뒤룩 찐 저놈이 와? 어김없이 찾아온 주말, 저는 또 남편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이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나 집 가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 아빠가 나보고 식충이래. 아버님 덕분에 남편은 제게 쭈뼛거리며 사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큰 아들을 그동안 챙기느라 힘들었는지 일주일을 알아 누우셨고요. 자업자득이라 생각했어요. 부모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남편의 식탐을 곱게 봐주는 건 저희 엄마뿐이었어요. 장모님, 진짜 손맛이 끝내주세요. 저희 엄마 밥보다 더 맛있어요. 이참에 식당 하나 차리시는 게 어떠세요? 어머, 송서방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네. 맛있게 먹어줘서 참 기뻐. 여보, 입에 음식 좀 다 삼키고 좀 말해. 얘는 뭐 어떠니? 가족끼리. 그래. 장모님, 이 사람은요, 항상 저 구박만 해요. 아니, 우리 송서방 구박할 곳이 어디 있다고 그래, 너는. 근데 엄마, 음식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 3명 먹는데. 엄마가 손이 워낙 크잖아. 어차피 남으면 나중에 네 동생이 다 해치울걸? 안 남아요, 장모님. 제가 다 먹을 수 있어요. 당신은 참, 음식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야. 장모님한테 보고 좀 배워. 장모님, 아들이라 생각하고 자주 좀 불러주세요. 당연하지요. 우리 사위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나. 엄마가 힘들게 해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건 참 고마운 일이지만요. 한결같이 음식 앞에 욕심부리는 남편을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에게 눈치 주는 제게 엄마는 그만하라고 오히려 고개를 조용히 저으셨죠. 당신 우리 집 가서도 꼭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어야 해? 가족인데 뭐 어떠냐?
그리고 제발 일반적인 양으로 먹어. 언제까지 그렇게 걸신 들린 듯이 음식을 먹을 거야? 또 시작이다. 너는 늘 나 못 잡아서 안달이야. 다음부터는 외식으로 해. 우리 엄마 힘든 거 나 싫어. 아니, 장모님이 좋아서 한 건데 네가 왜 난리야. 그리고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나는 장모님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뭐? 그렇잖아. 처남도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올 때가 많고 장인어른도 안 계시고 식사 때마다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셨겠어. 아들 같은 내가 잘 먹으니까 장모님은 기분 좋으신 거지. 난 맛있는 음식 먹어서 기분 좋고 일석이조란 말이야. 자기는 엄마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 정말 그런가? 그때는 저도 남편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아파트 인터폰이 띵동 울렸는데요. 누구세요? 나야, 송서방. 장모님? 뭐야? 왜 말도 없이 장모님 불렀어? 퍼질러서 좀 잘냈더니. 남편은 불만인 표정으로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라고? 갑자기 왜 오셨지? 엄마. 엄마야. 밑에 문 좀 열어줄래? 너희 먹으라고 음식 해왔어. 진짜요? 장모님, 제가 내려갈게요. 거봐, 내 말이 맞지? 내가 안 가도 장모님이 직접 오시잖아. 아싸. 참나, 싫은 표정할 때는 언제고 저래? 엄마는 집으로 직접 오기 힘들까봐 반찬을 해오셨대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 이후로 엄마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진수성찬을 만들어 오셨죠. 남편 말대로 엄마가 정말 적적하고 외로우셨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더 기세등등했습니다. 장모님은 손도 빠르셔서 금방 또 요리를 완성하시네요. 글쎄, 준비하고 요리하다 보면 5시간 정도 걸리려나? 헉! 엄마, 그럼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 다 하고 오신 거야? 저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무심했던 게 죄송스러웠어요. 울먹거리는 저를 엄마는 안쓰럽게 바라보셨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쩝쩝거리며 맛있다고 반찬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에휴, 울지 마. 엄마는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 다 자식들 먹이려고 하는 건데 이 정도는 가뿐하다. 송서방이 저렇게 잘 먹으니까 엄마는 더할 나위 없어. 그렇지만 남편은 고맙기는 한 건지 엄마가 음식을 해올 때마다 5, 6인분의 양을 한꺼번에 먹었어요. 엄마의 음식을 일요일 하루 만찬 정도로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엄마는 맞벌이하는 저희를 위해 일주일치 음식을 싸온 건데요. 집안 살림을 하면 매 끼니 요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좀 아껴 먹자고도 말해봤지만 말이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엄마는 전복장, 게장, 갈비 등등 참 다양한 음식을 해주셨어요. 딱 봐도 비싼 재료들로만 요리하셨죠. 아무리 제가 용돈을 따로 챙겨드린다지만 재료값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엄마께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주말에 혼자 밥 먹으러 집 갈게. 더 이상은 힘들어서 안 돼. 이제 오지 마. 반찬값도 너무 많이 들잖아. 그리고 혹시 송서방이 나 몰래 용돈 챙겨드린 적 있어요? 예, 어떻게 너 혼자 먹이니? 송서방도 먹여야지. 아이고, 받은 거 없지. 딸, 엄마 돈 받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왜, 송서방이 뭐래? 아니야. 내가 엄마 용돈 챙겨드리라고 했는데 송서방이 깜빡했나 봐. 그럴 필요 없어. 엄마도 돈 있어. 엄마 이러다 엄마 노후자금 다 우리 집 식비로 거덜날까 봐 그래요. 얘도 참. 니네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저는 제가 말 안 해도 남편이 먹는 양이 있으니까 저 몰래 남편이 엄마께 용돈을 조금이라도 챙겨주는 줄 알았어요. 양심이 있다면요. 아니 설마 했는데 어떻게 고생하신 장모님 챙기는 걸 깜빡해? 엄마, 이제 절대 우리 집 오지 마. 저는 엄마가 서운해할까 봐 더 남편을 흉봤어요.
너무 그러지 마. 내가 송서방 이렇게라도 잘 먹여놔야 평소에 너가 좀 편할 거 아니야. 엄마, 설마 나 때문에 일부러 주말마다 오는 거야? 그렇습니다. 저희 엄마는 식탐 많은 남편에게 이리저리 치일 저를 생각해 그동안 손수 힘들게 음식을 해오신 겁니다. 일찌감치 남편의 식탐을 눈치채고 계셨겠죠. 부쩍 살이 빠진 딸을 걱정하셨던 거예요. 엄마가 제 상화에 발길을 끈차 남편은 주말마다 우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장모님 댁에 밥 먹으러 가자고요. 저는 괜히 중간에서 제가 말을 보탰다가 남편이 엄마를 흉이라도 볼까봐 평소처럼 구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엄마가 요즘 모임 때문에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잠잠하던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렸어요. 나다. 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어디냐? 저 이제 일 끝나고 집 가는 중이에요. 그래? 너는 어떻게 친정만 가고 시댁에 얼굴 비출 생각을 안 하니? 네? 아, 제가 못 찾아뵌 지 좀 됐죠. 죄송해요. 제가 주말에도 몇 타임 일하다 보니. 친정 엄마만 입이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시엄마는 생각 안 나더니? 저희가 모신 게 아니라 저희 엄마께서 남편 먹으라고 이것저것 해주신 거예요. 변명은 됐고 이번 주말에는 와서 시아버지한테 인사도 하고 해라. 아, 네. 남편이랑 같이 인사드릴게요. 너 혼자 와라. 네 남편은 약속 있단다. 아, 어머님. 그럼 남편 약속 없을 때 둘이 시간 맞춰서 갈게요. 며느리 얼굴만 보면 서운하시잖아요. 제가 남편이랑 상의해서. 잔말 말고 너만 오라니까. 시애미 말이 웃음니? 그러니까 내가 연락하기 전에 네가 연락 먼저 하면 좀 좋아? 사위는 친정 가서 아들 노릇하는데 넌 시댁 와서 딸 노릇 못해? 죄송해요. 제가 이번 주말에 수업 한 타임만 마치고 갈게요. 저는 남편의 못난 행동을 떠나 시댁을 신경 못 쓴 건 사실 같아서 요가 수업이 끝나자마자 시장에 들러 시부모님이 좋아하는 떡을 사서 갔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절편 한 대 맞춰왔어요. 아버님은 안 계시네요. 아직 따끈한데 얼른 꿀에 찍어 먹어요. 저도 일하고 와서 너무 배가 고파요. 난 방금 밥 먹어서 됐다. 아니, 날 쏙 빼놓고 주말마다 친정엄마랑만 하하호호 재밌었니?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님. 됐고, 내가 발목이 삐끗해서 그런데 설거지 좀 하렴. 설거지요? 그럴게요. 설거지하면 화 푸시고 같이 떡 먹어주실 거죠? 잔뜩 쌓인 설거지를 끝내자마자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제게 걸레질을 시켰습니다. 예, 방바닥 닦는 거나 네가 하는 요가나 자세가 비슷하지 않니? 저번에 산 물걸레 청소기는 영 제값을 못하더라. 너라도 도와줘야지. 아유, 내가 발목만 안 다쳤으면. 네, 제가 할게요, 어머니. 결국 시모는 제가 사온 절편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저는 하루 종일 굶은 채 집안일만 실컷 하다 왔습니다. 물론 제가 사간 절편을 한 봉지 싸줬어요. 자기 아들이 절편 좋아하니 주라고요. 왔어? 엄마가 절편 보냈다던데. 나 하루 종일 굶기고 청소만 시키더라. 그래? 얼른 씻어. 그게 다야? 떡 어딨어? 난 당신 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왔는데 어떻게 당신은 고생했다 말도 없이 떡만 찾아? 한 번 그런 거 가지고 생색 좀 내지 마. 우리 엄마가 몸이 안 좋대. 가족끼리 그것도 못 도와줘? 저는 싸울 힘도 청소하느라 다 소모했기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씻고 나와보니 절편도 혼자 다 해치웠더라고요. 서러움에 터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먹는 게 주체가 안 되나? 어쩜 저래? 남편의 입자국이 남은 절편 한 덩이만 덩그러니 식탁에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시모는 틈만 나면 제게 연락했습니다. 예, 내가 아직도 발목이 안 나아서 그런데
어느 날은 발목이, 또 팔목이, 시모는 참 아픈 곳도 다양했습니다. 시모는 꼭 아버님 없을 때만 불러서 부려먹었어요. 설거지는 기본이고 화장실 청소, 바닥 청소, 하다못해 빨래까지 널었어요. 하루는 시모가 수고했다며 자장면을 하나 시켜줬는데요. 도저히 서러워서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눈물을 참고 자장면을 다 남겼더니 시모는 또 한 소리 했죠. 넌 참 애가 먹을 거 귀한 줄 모른다. 볼품없게 말라서는. 그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울분을 토하며 따졌어요. 당신 어머니 해도 해도 나한테 진짜 너무하잖아. 나도 당신처럼 일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틈만 나면 불러서 집안일을 시키는 거야? 내가 어머니 진짜 아프신 걸까 혹시나 하고 가면 멀쩡하셔. 근데 또 나 일 시키시고. 나 시댁에서 시어머니한테 거창한 식사도 안 바라거든? 근데 개고생 시켜놓고 자장면이 뭐냐? 우리 엄마는 너 먹으라고 진수성찬 해주시는데 도대체 너희 엄마 나한테 왜 그러신다니? 애초에 이렇게 나 괴롭히시려고 우리 결혼시키신 거야? 에이, 나이 든 양반이 질투하는 거지 뭐. 그러게 내가 장모님한테 하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친자식처럼 살갑게 굴면 얼마나 좋아. 그럼 반대로 좀 생각해봐. 안 이상하니? 우리 엄마는 널 친자식처럼 대하지만 너네 엄마는 날 가정부쯤으로 취급하잖아. 아니, 가정부는 월급이라도 받아. 근데 난 뭐야? 제대로 된 밥도 못 얻어먹고 왜 내가 한 손으로는 눈물 훔쳐가며 나머지 한 손으로는 너네 집 바닥을 걸레로 훔쳐야 하는데. 흥분 좀 가라앉혀. 네가 몰라서 그렇지. 다른 여자들도 시집살이 더하면 더했어. 그쯤은 다들 한다고. 그리고 너가 고개 숙이고 먼저 들어가면 우리 엄마 절대 그럴 사람 아니거든. 네가 뻣뻣하게 구니까 엄마가 더 그러는 거야. 저는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더 서럽고 화가 났어요. 게다가 어느새 남편이 시모한테 제 말을 전했는지 시모에게 전화가 왔죠. 예, 너 너무 웃긴다. 시댁에 고장 몇 번 왔다고 여우같이 내 아들한테 내 흉을 봐? 감히 어디 사이 좋은 우리 모자지간 이간질을 해? 그런다고 달라질 내 아들도 아니지만 참 못났다. 그래서 내가 널 부르는 거야. 정신교육 시키려고. 어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처음으로 시모에게 대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친정에 갈 짐을 쌌어요. 너 뭐해? 우리 엄마 집에 가 있으려고. 그래? 그럼 같이 가. 장모님이 나 기다리실 거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가 널 왜 기다려? 너는 네 엄마한테나 가. 뭐? 또 왜 그래? 남편은 머리가 꽃밭이라 제가 힘든 것도 남일이었어요. 시모의 시집살이를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해버렸죠. 저는 그날 이후로 금요일만 되면 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금, 토, 일요일까지 그렇게 엄마 집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지냈어요. 월요일에 퇴근하고 신랑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면 너무 우울했어요. 남편은 거들떠도 안 봤죠. 주말마다 친정에 오는 이유를 엄마가 궁금하신 눈치였지만 차마 자세히 말 못했어요. 그냥 제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러던 중 엄마 집에 있는데 시모가 전화가 왔어요. 화장실에 있던 제 전화를 대신 엄마가 받았거든요. 너 주말마다 남편은 집에 나 몰라라 두고 니네 엄마한테 간다며? 너 정말 그러고 싶니? 고작 청소 몇 번 시켰다고 시위하는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내일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화장실 락스 청소도 해야 하고 밀린 설거지에 빨래더미가 천지다.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사돈? 제 딸이 왜 시댁에 가서 청소를 해야 하나요? 응? 사돈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있어서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만 청소는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말 그대로입니다. 네? 사돈,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하나가 영 엉망입니다.
어떻게 나이를 저만큼 먹고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남편 공경할 줄 모른대요? 제 딸을 평소에 얼마나 구박했길래 그런 말이 나옵니까? 하나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당장 이혼시켰을 것 같네요. 그런 집에 두 번 다시 제 딸 안 보낼 거니 그렇게 하세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어떻게 그러십니까? 당신 아들은 내가 주말마다 따뜻한 밥 해먹였습니다. 더 할 말도 없네요. 더 이상 내 딸한테 전화도 하지 마세요. 엄마는 전화를 끊고 저를 붙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심지어 제가 시집살이 하는 동안 남편은 장모가 해주는 밥 얻어먹고 있었나 봐요. 아니,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내 딸한테 함부로 대해? 너 그동안 주말마다 시댁 가서 그런 취급당했니? 나는 내 딸 시집살이 하는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상다리 휘어지도록 사위 밥만 차렸네. 아이고 여보, 내가 별꼴을 다 보네요. 지금 당신 없다고 저 집이 하나랑 나 무시하는 거 맞죠? 엄마, 왜 그래? 울지 마. 다 내가 못나서 그래. 근데 나 나름 노력했거든? 네가 못났긴 뭘 못났어. 저 집안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엄마는 그딴 집에 너 두 번 다시는 못 보낸다. 내가 사위 대접을 얼마나 해줬는데 자기들은 감히 내 딸 대접은커녕 하인 부리듯 해? 너 당장 이혼해라. 엄마랑 살면 돼.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야. 평생을 큰 소리 친 적 없이 살아오신 어머니였는데 그렇게 화나신 모습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아예 짐을 다 챙겨오란 엄마의 말에 저는 남동생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남, 오랜만이네. 예. 인사도 안 하고 쌩하는 제 동생을 보며 남편은 안절부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짐은 왜? 장모님이랑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 당신이랑 이혼하래. 아니, 이혼하고 싶어 내가.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배려 없는 당신도 어머니도 이제 너무 지친다. 나 우울증 걸린 것 같아. 일단 둘이 얘기 좀 해. 남편은 거칠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뭐합니까? 놓쳐? 덩치 큰 제 남동생이 중간에서 험악한 표정을 짓자 남편은 제 팔을 놓고 애타게 저를 쳐다만 봤어요. 엄마 집에서 지내는 동안 남편은 구구절절 전화와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야, 네가 없으니 너무 외롭다. 있을 때 몰라서 너무 미안하다. 엄마도 자신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시부는 모든 상황을 아셨는지 남편을 데리고 친정집에 왔습니다. 사부인, 제가 부족해서 집안이 이 모양입니다. 장모님, 아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 진짜 아들 같은 사위 되고 싶었거든요. 하나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었어요.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일 없네요. 자네도 우리 딸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오랜만에 보는 남편은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남편은 무릎 꿇고 엄마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눈물과 콧물 범벅을 하고는 저 없이 못 산다고 오열했습니다. 바보같이 또 저희 모녀는 그 모습에 한 번은 기회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시무를 대신해 시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3개월은 진짜 또 연애 초반 때처럼 자라더군요. 식탐도 안 부리고 저희 엄마께도 진상짓 안 하더라고요. 남편과 시부에게 한 소리 들었는지 시모도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살만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죠. 저는 뼈저리게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작년 겨울 엄마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때 치료를 제때 안 해 상태가 더 나빠져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간단한 수술이라 하지만 일주일 넘게 입원을 하셨어요. 병원 밥을 좋아하지 않는 엄마가 굶으실까봐 저는 매일 반찬을 해갔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들 위주로 만들었어요.
다행히 엄마 입맛에 맞는지 항상 반찬통은 비워져 있었죠. 엄마, 고등어 조림 잘 드셨네? 가심 안 터지? 생선은 드실 때 항상 조심해서 드셔야 해요. 어? 그래, 그런 거 같더라. 어색하게 대답하는 엄마를 보고 저는 순간 설마 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저는 병실 이모랑 나눠 드시라고 반찬을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반찬을 다 드셨더라고요. 3인분 양이 넘었는데 말이죠. 엄마, 에이, 설마 송서방 와서 병원밥 먹고 그러지는 않지? 뭐 밥 대 시간이 맞으면 같이 먹었지. 자기가 먹을 거는 알아서 사오고? 사올 필요 뭐 있어, 병원밥이 나오는데. 그러자 옆 침대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럼 아들이 아니라 사위였어? 난 또 철없는 아들인 줄 알았지. 신기하네. 어떻게 아픈 장모밥을 다 뺏어 먹어? 저는 창피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났어요. 엄마는 얼마나 더 창피하셨을까요? 곧바로 집에 간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엄마 병원에 병문안 가서 또 걸신 들린 듯 먹었어? 아니, 나도 놀랐잖아. 점점 자기 손맛이 장모님이랑 비슷해. 오랜만에 그 맛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혼자 다 먹어버렸네. 근데 손맛도 유전 같아. 요가 강사 그만두고 반찬 가게 하는 게 어때? 뭐 병실에서 아픈 장모 옆에 두고 너 혼자 다 먹어? 아무래도 허리 때문에 앉아서 드시는 게 불편하잖아. 어차피 다 못 먹고 버릴 거 아까우니까 내가 다 먹고 왔지. 너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간병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정말 너무한다. 네가 인간이야? 음식 보고 날뛰는 짐승이지.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장모님이 뭐라고 하셔? 아니, 장모님은 그럼 그 자리에서 먹지 말라고 하시던가. 뒤에서 괜히 사람 곤란하게 너한테 뭐라고 해. 너 함부로 우리 엄마 모욕하지 마. 나도 당한 대로 갚아줄까? 뭐야, 어디 전화 거는데. 설마 우리 엄마? 시모한테 전화를 걸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저 아침 전화 잘했다. 너 이번 주 주말에 좀 와야겠다. 저번처럼 청소 같은 거 안 시킬 테니 걱정 말고. 아니, 상현이 고모가 갑자기 주말에 온다네. 사돈 음식 잘하니까 우리 집에 대접할 기회 아니겠니? 내 아들이 반한 그 손맛 나도 궁금도 했는데 잘 된 일이지. 너는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재료나 다듬고 설거지나 좀 돕고 하렴. 저희 어머니 며칠 전에 수술하신 거 잊으셨어요? 뭐 별거 아닌 수술이잖니. 시댁 행사에 잘 보여야 네가 예쁨 받을 텐데 네 엄마 아마 아픔 싹 잊고 발 벗고 나설 거다. 지금 무슨... 에휴, 너는 참 어쩜 그리 정이 안 가는 행동만 골라서 하니? 그깟 허리 아픈 게 대수라고 유난을 떨어 떨기는. 알았다. 그럼 대신 네가 와서 좀 요리해라. 쓸모 있는 며느리들인 거 고모한테 자랑도 할 겸. 아, 네네. 어머니가 원한다면 그래야죠.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완벽하게 준비할게요. 끊기지 않은 전화 너머로 시모의 친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공짜 가정부지. 이번엔 둘이나 생겼네. 며느리? 으이그, 옆에 내야. 심술 좀 그만 부려. 요즘 그러면 큰일 나. 그런데 둘이라니? 그런 게 있어. 저는 우연히 그 대화를 듣고 더욱 이를 갈며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시고모는 시부랑 나이 차이가 좀 났습니다. 제 결혼식 때 처음 봤는데 시모는 시고모를 싫어하면서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먼저 시댁에 보내고 전날 시장에서 사놓은 음식들을 검은 봉투에 담아 들고 갔습니다. 제가 미리 가면 청소부터 시킬 것 같아 시간 딱 맞춰서 갔죠.
너는 마트에서 장 보면 되는데 굳이 시장까지 갔니? 네, 시장에만 팔아서요. 늦었으니 빨리 준비해온 걸로 음식 준비해라. 시모는 시고모가 오자 주방으로 저를 밀쳐냈습니다. 어머, 형님 오셨어요? 어찌 초대는 받았는데 집에서 음식 냄새가 영 안 난다. 미리 준비 안 했니? 부모님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신신당부하셔서 제가 준비했어요. 저는 김밥과 떡볶이 봉투를 마구 흔들며 말했습니다. 짠! 이건 맛집에서 사온 것들이에요. 떡볶이랑 김밥인데요. 조심하세요. 제가 넉넉히 사온다고 사왔지만 저희 신랑이 워낙 식탐이 많아서 빨리 안 먹으면 지 혼자 다 먹을지 몰라요. 봉투에서 분식들을 꺼내며 설명하자 시모는 깜짝 놀라 제 등짝을 때렸습니다. 얘가 장난도 유분수지. 얼른 음식해라. 장난이라뇨. 서운해요. 저희 엄마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음식하라고 하셔서 제가 힘들게 시장까지 가서 사왔잖아요. 사돈 어른이 입원했다고? 나는 몰랐는데. 네, 아버님께는 말씀 안 하셨나 봐요. 저희 엄마 디스크 수술하셨어요. 너? 근데 남편이 병문안이랍시고 병원까지 가서 제가 해놓은 엄마 반찬을 홀라당 다 먹었더라고요. 장모는 아파서 허리도 못 가누는데요. 부축도 하나도 안 해주고 물도 안 떠다 주고 병원에서 환자 음식으로 자기 배만 채우고 간 거예요. 시부는 말없이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시고모는 상황 파악 중인 듯 했고요. 시모와 남편만 당황해서 안절부절했습니다. 덕분에 병원 사람들이 제가 가면 엄청 수군거려요. 저는 더 창피한 꼴 당하기 전에 이혼하려고요. 그리고 어머니, 어떡해요? 공짜 가정부는 이제 사라질 텐데. 이제부터는 돈 주고 구하세요. 아니, 가정부라니, 그게 다 무슨 말이냐? 아, 어머니가 저랑 어제 통화하는데 친구분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공짜 가정부래요. 둘이 생겼다고 좋아하셨는데. 한 분은 아프셔서 병원에 계세요.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요. 모르셨죠? 아버님 안 계실 동안 제가 항상 여기 불려와서 바닥도 손걸레로 닦고 냉장고 청소도 했어요. 오늘은 화장실 락스 청소하고 가면 되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빼주세요. 편찮으시잖아요. 어머니, 아무리 공짜 가정부라지만 오늘은 사람도 많은데 밥은 주실 거죠? 어머니께서 매일 밥도 안 주셔서 쫄쫄 굶겨서 집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입가가 떨릴 정도로 웃으며 시댁 식구들을 쳐다봤습니다. 시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원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시고모는 망설임 없이 시모의 머리채를 휘어잡더군요. 대접해주겠다고 집까지 불러놓고는 이 꼴이 다 뭐냐? 그리고 뭐가 어째? 넌 손이 없어서 며느리를 다 시켜 먹으려고 했니? 공짜 가정부라니. 입이 뚫렸다고 그런 막말을. 아이고 형님, 이거 놓으세요. 진정하세요. 고모, 한심하다 한심해. 남편은 시고모를 말리고 시부는 미안하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사라지셨습니다. 시모는 벌벌 떨며 시고모께 죄송하다고 빌었죠. 하지만 말투는 그게 아니었어요. 에이, 형님,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제 음식 입맛에 안 맞아 하시잖아요. 예전부터 형님은 꼭 저 음식 못한다고 구박만 하시니까 제가 부탁 좀 했어요. 왜요? 며느리한테 시어미가 이런 부탁도 못해요? 제가 이 나이 먹고도 애들 앞에서 이런 꼴까지 당해야 되냐고요. 따지고 보면 저도 다 형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사. 당해도 싸다. 내가 너 성격이 더러우니까 못 살게 굴었지. 저렇게 착했어봐. 얼마나 잘해줬을까. 얘나 지금이나 요리도 못하고 가족들끼리 이간질이나 시키고 며느리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는 거 보면 안 봐도 비디오야. 네가 얼마나 괴롭혔을지 아주 눈앞에 훤하다 훤해. 무릎 꿇고 그동안 죄 지은 거 사과해.
참 어른이라면 말이다. 그러고는 시고모는 제 등을 살짝 쓸어내리며 말했죠. 얘야,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다. 나이를 저만큼 먹었어도 네 시애미가 어른이 될 그릇이 아닌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셨대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시고모께서 동생인 시부를 아들처럼 키우셨답니다. 시모는 시댁에서 가장 어른인 시고모를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거였습니다. 시고모는 8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겉모습과 목소리는 아주 정정하셨어요. 마치 호랑이 한 마리가 모두를 제압하는 듯했죠. 저는 그동안의 서름을 분명 저분이 다 풀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쌤통이었습니다. 시고모는 남편과 저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어른들끼리 이야기하신다고요. 저희들끼리도 집 가서 정리를 해보라고 하셨고요. 너 꼭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우리 고모가 얼마나 무서운지 네가 알기나 해? 내가 알아야 하니? 어차피 우리 이혼할 사이인데. 저는 미리 준비한 합의 이웃장 서류를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도장 찍어. 내가 왜? 싫어. 싫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지? 나 절대 순순히 이혼 안 해줄 거야. 그래? 저는 결혼 전에 남편이 사다 모은 피규어 진열장을 다가갔습니다. 공구함에 들은 망치를 꺼내서 말이에요. 너 지금 뭐 하려고 그래? 도장 찍어. 아니면 이것들 전부 다 부셔버릴 거야. 당신 그게 다 얼마인지 알기나 해? 웃겨? 내가 알 필요 있나? 어차피 부술 건데. 제 경고를 귓등으로 듣는 남편을 보며 저는 신나게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진열장은 물론 안에 전시된 피규어도 망가뜨렸습니다. 안 돼. 절규하는 남편 목소리에 진열장 딱 하나만 남겼죠. 왜? 이것도 부술까? 그것만은 안 돼. 제일 비싸다고. 도장 찍어. 손과 다리를 벌벌 떨며 남편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이혼 숙려 기간이라 남편이 연락이 계속 옵니다. 어제는 뻔뻔하게도 실적을 못 채웠다고 제 남동생 보험 하나만 들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 처남 보험 계약할 게 있는데 이혼하기 전에 내가 손볼게. 처남 주민등록번호 좀 줄래? 미쳤니? 돌았어? 너 때문에 내 피규어도 다 망가졌잖아. 좀 도와줘. 아니 애초에 다 너 때문이야. 너랑 이혼해서 고모가 나한테 건물도 안 물려주신다잖아. 협조 좀 하지. 제 동생이 대신 전화를 바꿔받으니 전 남편은 잠잠해졌어요. 뭐라고 했냐고요? 매영. 아니 이제 매영도 아니지. 야, 너 남은 피규어도 내가 부수러 갈까? 그러자 더 이상 연락이 안 옵니다. 시모는 시고모에게 호되게 혼났는지 전화로 울면서 빌더군요. 하나야, 너희 시고모는 내가 죽기 전까지 날 괴롭힐 거다. 제발 이혼만은 피해다오. 어머니가 그동안 해주신 게 있는데 이혼 안 할 수가 없죠. 늙은 시애미가 불쌍하지도 않니? 너희 이혼하면 형님이 매주 우리 집에 오겠대. 내가 이 나이에 시집살이 해야 네 마음이 편하겠니? 네, 저는 더 이상 그 집 사람 아니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자 문자로도 애걸복걸 하더군요. 늙은 본인이 다 큰 아들을 어떻게 케어하냐며 원래 남자는 아들 키우듯이 키우는 거래요. 자기 아들 좀 모자라도 키워달라 눈물 없이 못 볼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시모한테 영원히 귀한 아들 끼고 살아라고 덕담해주고 차단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중에는 빈혈도 자주 심했는데요. 이혼하고부터는 싹 사라졌어요. 덕분에 프리랜서 요가 강사로 잘 벌어먹고 살고 있답니다. 식충이의 식비에 쓰이던 제 소중한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요. 내년에는 제 요가 학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엄청 힘들 때는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절실히 느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너무 힘들어서 당시 사람을 제대로 못 알아봤어요. 급하게 결혼한 것에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일수록 그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다가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마 제 전남편 같은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혼의 상처가 이제 막 나아갈 쯤이라 이렇게 용기를 갖고 사연을 보냈어요. 지금 남편과 이혼한 지 이제 2년이 넘어가는데요. 요즘 이혼은 별게 아니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이혼의 상처가 크더라고요. 이 정도로 많이 힘들 줄은 몰랐어요. 10년 가까이 산 남편과 이혼이라니 생각보다 많이 공허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남편과 같이 산 동안 받은 상처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공허함을 신경 쓸 힘조차 없어요. 이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싶은데 솔직하게 털어놓을 곳이 없어 용기를 갖고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길다면 긴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단 남편은 저보다 5살 많은 사람이에요.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된 사람이었는데 남편과 3번 정도 데이트 후 바로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이 저한테 푹 빠져버린 거죠. 사실 전 사람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몇 번 보지 않은 남편과 연애하지 않고 바로 결혼을 결정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은 정말 좋은데 신뢰를 쌓기엔 기간이 너무 짧은 게 흠이었죠.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결혼을 고민했는데요. 다들 결혼을 하는 이유가 엄청 사랑해서일 수도 있지만 하필 결혼할 시기에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라 결혼을 결심한 부부도 많잖아요. 제가 딱 그런 경우였죠. 지금 이 사람을 놓치면 언제 또 결혼할 남자가 나타날까 이런 생각이 나더군요. 저도 안정적인 삶을 누구보다 살고 싶은 여성이었고 화목한 가정을 갖고 싶은 욕심이 어릴 때부터 항상 있었어요.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결혼에 대해 5개월 동안 신중하게 고민했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첫 만남 이후 거의 6, 7개월 만에 결혼하게 됐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면 많이들 싸우고 파혼한다고 하는데 다행히 저희 부부는 싸우지 않고 무난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무리해서 집을 사지 말고 전세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하기로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저희 결혼 생활이 늘 시끄럽고 힘들었던 이유는 다 시어머님 때문이었는데요. 시어머님은 굉장히 화려한 분이셨어요. 빨간색, 파란색 등등 머리가 항상 알록달록했고 옷 입는 스타일도 엄청 파격적이었어요. 나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꾸고 살아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진 분이라 가꾸는데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게다가 성격이 완전 외향적이라서 내향적인 제가 그런 시어머님의 성격을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어머님은 버는 돈에 비해 소비 습관이 너무 과했어요. 옷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틈만 나면 쇼핑을 하시는 편인데요. 너무 과한 게 아닐까? 걱정이 들긴 했었지만 본인의 돈을 사용하는 거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언제 한번 일이 크게 터지게 됐는데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을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시어머님께서 이번에 아울렛에 가서 쇼핑하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와 함께 드라이브 겸 해서 같이 아울렛에 가게 됐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아울렛에서 10만 원 정도 사용한 반면 어머님께선 아울렛에서만 혼자 80만 원을 쓰신 거예요. 분명 80만 원 쇼핑을 하기 한 달 전에도 가방 하나 사신다고 200만 원 가까이 쓴 기억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80만 원을 쓰신 걸 보고 놀랬었어요. 얼마나 모아둔 돈이 많으면 이렇게 쓰실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어머님은 친구들한테 옷이나 가방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머님 주변 친구들이 워낙 남편 잘 만나서
호화스럽게 사는 편이거든요. 그런 친구분들한테 뒤처지고 싶지 않아 무리해서 쇼핑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시어머니가 참 사치벽이 심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며칠 후 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왜 갑자기 찾아오셨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카드값 때문에 오신 거였더라고요. 얘들아,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정말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요즘 돈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 네? 갑자기 돈은 왜요? 급하게 쓸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게 사실 이번에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말이야. 엄마, 이번에도 카드값 많이 나왔어? 이번에도 옷 사느라 카드값 많이 나온 거지. 도대체 얼마나 나왔길래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 300만 원. 딱 한 번만 빌려주면 다음부터 이렇게 빌리는 일 없도록 할게. 지금 묵어둔 돈 해지하고 갚을 수 없어서 그래. 알고 보니 어머니 카드값만 무려 300만 원이 나왔어요. 엄청 큰 금액이라 엄청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는데요. 어머님이 예금 따로 묵어둔 돈 말고는 당장 쓸 돈이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지난달에 받았던 보너스와 본인 용돈을 합쳐서 어머님 카드값을 대신 해결해 줬어요. 사실 이번 일 말고도 남편이 어머님이 사고친 일을 대신 해결한 적이 많았었는데요. 휴대폰 통신비까지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비를 탕진한 날이라면 남편이 핸드폰비를 내주거나 병원비가 많이 나온 날이라면 그때도 남편이 도와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들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 크게 터치하지 않았어요. 부부라서 남편 돈이 계속 나가는 건 좀 신경 쓰이긴 했었지만 몇 천만 원씩 나가는 돈도 아니고 몇십만 원 선 안에서 해결될 일이라서 크게 터치하진 않았었답니다. 근데 이번엔 카드값이 300만 원이나 나왔다고 하길래 남편이 그 돈을 빌려준다고 할 때 썩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어머님이 이 300만 원이란 이 큰 돈을 진짜 갚으실까 싶더라고요. 여보, 지난번에 어머님한테 300만 원 빌려줬잖아. 근데 그거 어머님이 갚으셨어? 그때 어머님 뵙고 나서 한 번도 연락이 없으셔서. 아니, 안 갚았는데. 아무리 빌려준 돈이라고 해도 엄마한테 그 돈을 어떻게 받겠어. 나이도 많은 양반인데 그 돈 갚을 능력도 안 되고. 그냥 안 받을 생각으로 준 돈이었어. 뭐? 아니, 그걸 왜 안 받을 생각으로 빌려줘. 3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인데 당연히 받아야지. 아무리 가까운 가족 사이라고 해도 돈 거래는 철저하게 해야 하는 거야. 이번 주 내로 어머님한테 300만 원 받아.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남도 아니고 엄마한테 300만 원쯤은 그냥 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 돈 준 것도 아니고 내 돈 준 건데 왜 당신이 난리야? 뭐? 당신 말 그렇게밖에 못해? 나 당신 와이프야, 와이프. 아무리 우리가 돈 관리 각자 한다고 해도 우리 엄연히 부부야. 당신이 번 돈은 당신이 관리하는 거겠지만 우리가 각자 모아둔 돈은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조금이나마 같이 편하게 살려고 준비하는 과정인 건데 이렇게 선 그으면 안 되지. 그럼 당신은 우리 엄마를 너무 남처럼 대하는 거 아니야? 당신 말대로 우리가 부부고 가족인 것처럼 우리 엄마도 우리 가족이야. 300만 원 정도는 한 번쯤 엄마한테 줄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그 힘없는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돈을 받아내고 싶냐고. 힘 없다고? 그렇다면서 쇼핑을 3, 4시간씩이나 하셔? 어머님 한 달에 쇼핑값만 적어도 100만 원이 넘어. 당신도 알잖아, 어머님 집 상태. 방 3개 중에 2개가 다 옷방이야, 옷방. 그리고 나도 어머님한테 할 만큼 했어. 원래 어머님 단칸방에서 힘들게 산다고 해서 내 목돈으로 어머님 전셋집 해드렸어. 당신 그거 기억 안 나는 모양이야? 어머님께 잘한 사람을 굳이 따진다면 당신보다 나야, 알고나 말해. 사실 제가 결혼 전에 어머님 작은 전셋집 하나 해드렸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살고 계신다는 어머님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목돈 중 일부를 빼서 15평 정도 되는 전셋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요. 남편은 그런 저의 공을 까먹었는지 본인이 어머님께 해드린 일만 생각하네요. 저의 말에 할 말을 잃은 남편은
결국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결국 한 달에 50만 원씩 쪼개서 어머님께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그렇게 화낸 게 미안했는지 50만 원씩 받아낸 총 300만 원을 저에게 주더군요. 전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300만 원 일은 있고 남편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 이후로 제대로 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었기에 일주일 정도 동남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처음엔 어머님과 같이 가려고 했었지만 남편이 먼저 이번엔 우리 둘만 가자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가 동남아 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어머님은 면세점에서 선물 하나 사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행을 즐기는 동안 어머님 선물 어떤 걸 사드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면세점에 스카프가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평소 스카프를 자주 착용하셔서 10만 원대 스카프 하나 사기로 결정했어요. 여행을 다녀온 당일 어머님께 선물을 드리게 됐는데 어머님이 선물이 마음에 안 드는 눈치더라고요. 제가 사드린 스카프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그걸 받고 심드렁하더니 그 이후로 2주 넘게 삐져 있었어요. 어머님, 도대체 왜 그동안 저희 연락 안 받으셨어요? 연락 안 받을 수도 있지, 왜 그러니? 무슨 일 때문에 왔는데? 어머님이 하도 연락을 안 받으시니까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직접 찾아왔어요. 그동안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래,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솔직하게 말할게. 너희 이번 여행 다녀왔을 때 내가 선물 하나 사오라고 했었지? 근데 어떻게 고작 스카프 하나 달랑 사올 수가 있니? 어머님 평소에 스카프 좋아하시니까 취향 생각해서 사온 거였어요. 스카프 마음에 안 드셨어요? 누가 요즘 면세점에서 스카프만 사니? 다른 집 며느리는 여행 다녀오면 시엄마 생각해서 명품백이나 비싼 화장품 세트 같은 거 사서 준다고 하던데 너는 고작 스카프만 사오니? 주변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자랑도 못했어. 어머님이 충분히 서운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저희 어머님 명품백 사드리려고 여행 간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명품백이 1, 20만 원 하는 물건도 아니고 적어도 2, 300만 원은 거뜬히 깨지는 건데 저희가 그것까지 사드릴 돈이 없었어요. 여행 갈 돈은 있고 이 시엠이 가방 하나 살 돈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정말 실망이다 실망이야. 생각보다 어머님의 삐짐이 오래 갔었어요. 저한테 본인 잔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앞에 갑자기 찾아와서 5만 원, 10만 원씩 용돈을 가져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도 없이 회사 앞까지 찾아오실 분이 전혀 아니신데 이번 일로 복수라도 하고 싶은 것인지 수시로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남편이 시어머님께 빌려준 300만 원을 저한테 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 돈을 그동안 쓰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게 천만 다행이었어요. 그 돈으로 결국 어머님 명품 가방 하나 사드렸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저한테 준 돈이지만 그래도 남편한테 미리 말하고 가방 하나 사드렸어요. 남편은 고맙다고 절 안아주더라고요. 이런 철없는 시어머님 때문에 하루에 수십 번은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때가 많아요. 저에게 가방을 선물 받은 어머님께선 동창 모임에 가서 가방 자랑을 엄청 했다고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사줬다면서요. 그래도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은 좋았네요. 그런데 제가 이혼을 결정하게 된 큰 대형 사고가 터졌었는데요. 어머님께선 동네 아주머니 두세 분과 자주 놀러 다니는 편이셨어요. 주로 꽃구경을 가거나 함께 카페를 다니셨어요. 카페에서 3, 4시간씩 수다를 떨 정도로 가까운 사이 같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동네 아주버님들과 같이 나이트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리 흥이 넘치고 화려한 걸 좋아하신다고 해도 나이트를 다니시던 분들이 절대 아니었어요. 흥을 풀기 위해 노래방에서 한두 시간 노래 정도 부르는 정도였지 나이트에 가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나이트를 다닌다고 들었지만 전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과 사별한 지 꽤 되셨기에 적적하시니까 다니는 거겠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남편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시는 것 같더니만 어느 순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오히려 어머님은 나이트만 다녀오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나이트에 다니고 나서부터 쇼핑하는 횟수가 의외로 줄기도 해서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죠. 근데 언제 한번 어머님께서 연애를 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어머님이 아버님과 사별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연애를 한 적이 없었어요. 재혼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라 그런 어머님께서 연애를 시작하셨다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얘들아, 나 요즘 만나는 남자 한 명 있어. 너희들한테 이걸 말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만나다 보니 이 남자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너네한테도 솔직하게 말해야겠구나. 어머님, 너무 축하드려요. 어떤 분이세요? 어서 말해주세요.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이긴 한데 그 사람도 와이프랑 사별한 남자더라고. 그 후로 여자를 만날 생각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날 좋아하게 됐다네. 에휴, 참 부끄럽다. 너희들은 내가 연애해도 괜찮겠니? 당연하죠. 전 진작에 어머님이 연애하길 바랬어요. 당신은 어때? 어머님이 연애하시니까 좋지? 근데 걱정되는 게 있어. 나이트에서 만났다는 게 참 마음에 걸리네. 아무리 둘 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고 해도 만난 장소가 너무 불순하잖아. 정말 괜찮은 분 맞아? 내가 산 세월이 있는데 남자 하나 볼 안목도 없겠어? 참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야. 어머님은 소녀처럼 정말 좋아하셨어요. 연애할 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평생 혼자 사시는 게 아닐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제 어머님도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이번에 새로 만나는 남자친구는 어머님보다 4살 정도 많은 분이셨어요. 두 분께서 일주일 내내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고 그런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그 남자친구분 하는 행동들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정상적인 연애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실제로 만나봤는데도 좀 꺼림칙했고요. 데이트를 하다 보면 서로 번갈아가며 데이트 비용을 내거나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모든 비용을 어머님이 내셨어요. 게다가 신발부터 옷, 가방 등등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모두 다 어머님께 사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행동을 보면 완전 늙은 제비 같더라고요. 언제 한번 어머님 남자친구와 어머님, 저 이렇게 3명이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남편은 이날 회사 일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저녁 식사 장소는 어머님 남자친구분께서 알아본 곳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가격대가 높은 레스토랑이라서 놀랬어요. 아무래도 며느리인 저를 본다고 하니 신경 쓴 게 보이더라고요. 이날 남자친구분께서 식사 대접을 해주나 보다 싶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착각이었어요. 어머님, 여기 스테이크 너무 맛있네요. 그러게 말이야. 혁호씨, 너무 맛있었어요. 하여튼 혁호씨, 음식점 고르는 센스가 있다니까. 당신 며느리 보는 날인데 신경 써서 장소 선택 좀 해봤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럼요. 맛이 아주 훌륭해요. 세아가, 너도 마음에 드니? 네. 오랜만에 이런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니까 입이 아주 호강하네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어머님께서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남자친구분도 당연하다는 듯 어머님을 계산대로 은근슬쩍 밀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전 너무 황당해서 어머님이 계산 못하도록 막고 제가 대신 계산했습니다. 대략 50만 원 가까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어머님이 계산 못하도록 막고 대신 계산하니까 어머님과 남자친구분께서 몹시 당황해하는 눈치더라고요. 이제까지 어머님께서 남자친구분께 자주 선물을 해드리는 것 같아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어머님께서 이렇게 쩔쩔매며 만날까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이날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거였어요. 실제로 남자친구분께서 어머님께 하는 행동을 보니 대충 짐작이 가더군요.
이 식사 내가 샀어야 하는데 며느님께서 계산을 벌써 하셨네. 그러네요. 아가, 왜 너가 계산했니? 이 저녁은 우리가 사야 했었는데. 전 이날 최대한 말을 아꼈어요. 이미 속에선 어머님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어머님이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연애를 해야 하나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머님 남자친구분을 서둘러 보낸 뒤 어머님과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분께서 집에 갈 때 쓸 택시비까지 가져가던 거 있죠? 완전 제비가 따로 없더라고요. 어머님, 저랑 둘만 있는 거니까 솔직하게 말하셔야 해요. 저분한테 약점 잡히거나 한 게 있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약점이라니. 어머님 남자친구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번 식사 자리만 봐도 딱 보여요. 두 분이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라면 보통 이 식사 자리 남자친구분께서 직접 계산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 연세에 돈이 없지 않으실 텐데 자연스럽게 어머님이 계산하도록 만드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분명 이 레스토랑도 남자친구분께서 직접 알아봤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분께서 직접 계산할 것 같았는데 이 식당 1, 2만 원 하는 곳도 아니고 한 사람당 10만 원은 기본으로 드는 곳인데 여길 알아봐 놓고 돈을 안 낸다는 게 수상해서요. 아유, 누가 내는 게 뭐 어때서 그러니. 그리고 저 사람 여유 있는 사람도 아니야. 나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착해서 만나는 거야. 그리고 이번 일 절대 영호한테 말하지 마라. 아들 녀석 이번 일 알면 난리 칠 게 분명해. 당연하죠. 전 그냥 걱정돼서요. 어머님이 그분한테 자주 선물하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서요. 아유, 우리 며느님 걱정도 많으시네. 너희들 걱정시킬 정도로 이것저것 사다 바치는 일 없을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렴. 과연 쓸데없는 걱정일까요? 차라리 제 착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머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한동안 모른 척했어요. 꽤 오랜 시간 잘 만나길래 오히려 속으로 응원도 했네요. 근데 몇 달 뒤 어머님이 결국 일을 만드셨는데요. 어머님이 예전처럼 카드값이 다시 많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한동안 카드값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남자친구분께서 이제 더 이상 제비짓을 하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다시 저희 어머님한테 이것저것 사달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엔 쇼핑 때문에 카드값이 300만 원 정도 나왔다면 이번엔 카드값이 500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남자친구한테 이것저것 사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무리해서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제가 의심한 그대로였어요. 카드 통지서를 들고 저희 부부집에 찾아와서 또 돈을 빌리려는 어머님을 보고 속이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게다가 카드값 밀린 것도 모자라서 현재 핸드폰비와 보험비까지도 밀린 상태라 이 전부 다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아니, 왜 본인이 내야 할 돈까지 내지 못하면서 그 할아버지한테 충성을 다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새아가 너 얼굴 볼 면목이 없다. 이 나이 먹고 카드값 하나 해결 못하다니. 이번 한 번만 부탁한다. 어머님, 진짜 정신 좀 차리세요. 이게 도대체 몇 번째예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그 할아버지 조심하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고. 근데 이게 무슨 짓이세요? 네? 화내지 말고 제발 한 번만 부탁할게. 어머님 앞으로 예금 하나 있으시죠? 그거 억지로 갖고 있지 말고 해지하세요. 그걸로 밀린 핸드폰비랑 보험비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어머님께선 노년연금과 함께 우리 부부한테 조금씩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인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신 걸까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젊은 남자와 만나서 호구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 늙은 할아버지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행동하는 어머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되었죠.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예금 하나가 있는데 전 그 예금을 해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선 쭈뼛쭈뼛거리더니 충격적인 말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 돈
그 사람한테 있어. 네?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얼마나요? 얼마나 주셨는데요? 6천만 원. 그 사람이 주식 좀 할 줄 안다고 하길래 내가 투자 목적으로 6천만 원 줬어. 2배 이상 불려준다고 하길래. 근데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어머님이 주식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세요. 요즘 주식시장 얼마나 안 좋은데요. 그거 손해보더라도 당장 돌려받으세요. 아시겠어요? 그거 돌려받는 대로 카드값이랑 핸드폰비 다 해결하시고요. 어머님을 집에 돌려보내고 전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전 그런 남편에게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근데 남편은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반응이 싱겁더라고요. 그리고 주식 얘기를 꺼냈었는데 그때부터 사색이 되더군요. 혹시 당신도 그 할아버지한테 돈 준 건 아니지? 자기야, 일단 화내지 말고 들어. 나 그분한테 3천만 원 드렸어. 나도 요즘 주식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그분이 딱 주식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투자 좀 해봤어. 근데 정말 잘하는 분이라고 하더라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당신 정말 미쳤어? 그걸 왜 나한테 허락도 없이 투자를 하냐고. 3천만 원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왜 마음대로 그걸 주냐고. 어머님도 6천만 원이나 드렸다더라. 왜 둘 다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분이 사기라도 치면 어쩌려고. 아니야. 그분 사기치거나 그럴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3천만 원이나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해? 사실 우리가 예전에 공동으로 모아둔 3천만 원 예금 그거 깨서 드렸어. 정말 미안해. 내가 그거 꼭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나 한 번만 믿어줘. 그걸 손댔다고? 진짜 당신이나 어머님 모두 다 질린다.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이혼하자, 이혼해. 이혼이라니. 이혼은 절대 안 돼. 나 당신이랑 못 헤어져. 내가 왜? 전 한동안 친정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생각 정리가 되면 그때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친정집에 2주일 정도 가 있을 동안 시어머님과 남편에게 큰일이 터졌어요. 어머님 남자친구가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돈을 돌려달라고 말한 순간 그때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해요. 어머님이 그 남자친구 집에 찾아갔었는데 이미 모든 짐을 다 뺀 상태로 어머님이 모르는 곳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결과였어요. 요즘 이런 사람들 한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시어머님 남자친구분 하는 행동만 봐도 딱 사기칠 사람 같았어요. 어머님은 그분한테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 그걸 모르고 있던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어머님만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고 해요. 어머님과 같이 나이트를 다니던 동네 아주머님들도 그 할아버지의 말만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6천만 원 사기를 당한 어머님은 약과였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1억 가까이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전 이번 일을 알게 된 후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이혼하자고 말하니 남편은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번 일로 제정신이 아닌지 오히려 이런 일로 이혼을 하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넌 이런 일 가지고 이혼을 꼭 해야겠니? 부부란 게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이겨낼 줄도 알아야지. 이혼하자는 소리가 어떻게 바로 나올 수가 있어? 어머님, 이제까지 어머님이 저희한테 한 행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남편도 남편 일이지만 어머님 그 철딱선이 없는 행동 때문에 숨 막혀서 이 사람이랑 못 살아요. 어머님 수준껏 생활을 해야지 탱자탱자 돈 쓰기만 하시는데 옆에서 그걸 제가 다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분명 그러셨죠? 이제까지 산 세월이 있어서 안목이 좋다고요. 근데 어머니 인생 헛사셨어요. 이 연세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돈까지 잃으셨어요? 무슨 힘으로 다시 일어나시려고요? 저 어머님 보기 싫어서라도 이 사람이랑 이혼하고 싶어요. 어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말이면 단 줄 알아? 당신은 나랑 이혼하면서 그 할아버지한테 준 3천만 원 나한테 다시 돌려줘야 할 거야. 그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내 돈이나 마찬가지였잖아. 그리고 어머님도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빼셔야 할 거예요. 그 전세자금 다 제 돈인 거 잊지 않으셨죠? 당장 집 정리하고 돌려주세요. 전 이 말만 남기고 집에 있는 모든 짐을 빼서 다시 친정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집에 찾아와서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친정아빠는 남편 얼굴에 소금을 뿌리며 당장 꺼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엄마도 그런 시엄마 밑에서 살 필요 없다고 이혼 결정 잘했다고 말했어요. 언제 한 번은 남편이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앞까지 찾아왔어요. 퇴근 시간 맞춰서 와 있었더라고요. 전 창피한 나머지 그런 남편을 데리고 서둘러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갔는데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말도 없이 남의 회사로 찾아오고 그래? 당신이 내 전화조차 받지 않으니까. 당신이 내 전화를 받아줘야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왜 내 전화 안 받아? 정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나 당신이랑 이제 못 산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왜 자꾸 물어봐? 이해 못했어? 자기야, 제발. 나 한 번만 봐줄 수 없어? 나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우리 엄마도 후회 엄청 하고 있고. 우리 모자 앞으로 자기한테 충성을 다할게.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이혼 준비나 잘해. 남편이 이 이후로 몇 번을 더 붙잡았어요. 전 절대 같이 살 마음 없다고 완강히 거절을 했는데요. 그렇게 길고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과 살고 있던 집을 내놓고 돌려받은 전세금은 제가 갖기로 했어요. 남편이 전세금 제가 전부 가지는 대신에 3천만 원 말고 1,000만 원만 주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전세금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살고 있는 집 정리해서 제 계좌로 전세비를 입금하셨더라고요. 남편은 물론이고 어머님까지도 한순간에 집이 사라진 거잖아요. 두 사람은 결국 연식이 오래된 빌라 반지하로 이사 갔다고 해요. 남편은 그런 집에서 어머님과 같이 살려고 하니까 정말 많이 힘든 눈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두 사람이 벌인 일인데요, 뭐. 근데 최근에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의 유방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최근에 어머님께서 가슴 쪽에 뭐가 만져진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네요. 검사 결과 유방암 진단을 받았답니다. 근데 정작 두 사람은 병원비가 없는 상태라 당장 수술을 진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수술비를 빌리기 위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더라고요. 여보, 잘 지냈어? 이혼하고 오랜만에 연락하는 것 같네. 정말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우리 엄마가 이번에 암 진단을 받아서 내가 지금 너무 찌질한 거 알겠지만 엄마가 아프다는데 어쩔 수가 없네.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나 쥐뿔도 없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사정. 이번 한 번만 도와줄 수 없어?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진짜 당신한테 연락 안 할게. 내가 뭘 믿고 두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 어머님이 아프신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봐. 이젠 나 당신 가족 절대 아니야. 당신 능력껏 해결해.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이번에 돈 한 번만 빌려주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게. 우리 엄마 아프다는 거 거짓말 아니야. 진짜 우리 엄마 진짜 아파. 지금 치료 안 받으면 우리 엄마 죽을지 몰라. 사람 한 번 살린다 생각하고 돈 좀 빌려주라. 나 정말 미치겠어. 반대로 장모님이 암이라고 생각해봐. 당신도 속상할 거잖아. 내 입장 딱 한 번만 생각해줘. 우리 이제까지 산 정을 봐서라도 딱 한 번만. 나 당신이랑 이제까지 산 정 하나도 없어. 이미 당신한테 있던 정 다 떨어졌어. 그리고 어머님이 아프든 말든 나 속상할 거 하나도 없고 이제 완전 남의 일이야, 남의 일. 당신이 대출을 받든 콩팥을 팔든 어떻게든 알아서 해결해. 나한테 돈 빌릴 생각하지 말고. 전 단호하게 남편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처음엔 어머님이 아프다는 말에 조금은 고민이 되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걸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요? 이젠 제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돈과 시간,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연락한 그날 저녁에 시어머님께서 직접 저희 친정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부탁을 거절한 걸 알고 급한 마음에 저희 친정집에 찾아온 거래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나 싶더라고요. 참 어려운 사이인데 말이에요.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정말 아픈 사람이 맞긴 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엔 어머님이 약간 통통하신 편이었는데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사돈, 정말 오랜만이네요. 미애, 너도 잘 지내고 있었니?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게 돼서 미안하다. 너도 알겠지만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 아까 아들이 너한테 전화 한번 했다고 하던데. 근데 너가 거절했다고 들어서 병원비가 당장 필요한데 돈 빌릴 곳이 전혀 없어서 말이야. 사돈도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꼴 보기가 싫겠지만 사돈만 괜찮으시다면 병원비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곧 죽을지 몰라서 그래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세요?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지 돈 빌릴 곳이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 딸이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죽을 거면 우리한테 알리지 말고 조용히 죽어요. 당신네들이 어떻게 살든 죽든 우린 알고 싶지 않으니까. 맞아요. 저 어머님 때문에 트라우마까지 생길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찾아올 생각을 다 하셨어요? 멀쩡한 아들 두고 왜 저희한테 찾아와서 이러시냐고요. 앞으로 저한테 이런 일로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인생 헛살았으면 돈 빌릴 사람 한 명도 없냐고요.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저 더 이상 어머님이랑 얽히고 싶지 않아요. 두 모녀가 독하긴 진짜 독하구나. 아이고, 언제부터 날 그렇게 챙겼다고 트라우마 이런 말을 입에 올리냐? 사돈은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나요? 딸년이나 애미나 똑같네, 똑같아. 뭐? 딸년? 아픈 년이 못하는 말이 없네. 당신은 아들 새끼 얼마나 잘 키웠길래 그래? 쥐뿔도 없는 년이 입 달렸다고 말 함부로 하네. 죽을 고비 앞두고 있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당신이 뒤지든 말든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니까 당장 꺼지라고. 불쌍한 척은 다 하던 시어머니가 한순간에 독한 마녀처럼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못된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조금이나마 빌려줄 마음이 있었는데 비아냥거리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칫 어머님의 연기에 넘어갈 뻔했네요. 사람이 연기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우리 친정엄마는 화분에 넣어두려 펼쳐놓은 흙을 시어머니 면상에 뿌리면서 내쫓았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갔는지 서둘러 도망가셨고요. 이날 화가 너무 난 나머지 전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친정집까지 찾아오게 만드냐면서요. 남편은 어머님이 저희 친정집에 찾아온 걸 모르고 있던 눈치였어요. 어머님이 왜 구걸까지 하게 만드냐 물었더니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이래요. 남편이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본인이 명예퇴직을 당해서 돈을 구할 데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명예퇴직을 당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술 마시는 일이 많았었는데 언제 한번 술 먹고 부장한테 전화해서 술주정 좀 했거든. 그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랑 행동을 했었나 봐. 그게 문제가 돼서 나더러 회사에서 퇴직하라고 하더라고. 남편이랑 같이 다니는 회사 동기들 말을 들어보면 남편이 부장한테 음담패설은 기본으로 하고 게다가 이제까지 회사 내에서 해왔던 부장의 행동 하나하나 모두 지적했다고 해요. 게다가 남편이 학벌에 비해서 회사 업무 능력이 너무 없어서 언젠가 해고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때마침 부장한테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해고를 당하게 된 거였죠. 회사에서 나름 힘이 있는 부장은 그런 남편을 회사 그만두게 만들었다네요.
이제 막 40대가 된 사람이 명예퇴직을 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해고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남편은 지금까지도 직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저와 이혼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해고까지 당하게 돼서 그 충격에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해요.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일을 구해야 하는데 남편은 그런 생각할 힘조차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님은 수술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이후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마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남편이 돈도 벌지 않고 술만 마시고 있으니까요. 그런 두 모자를 보고 있으니 속이 다 후련하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것만 같아요. 돈 문제로 사람 속 썩이던 두 사람한테 벗어났다는 생각에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현재 직장에 열심히 다니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요. 조만간 제 이름을 걸고 가게 하나 차릴 예정이에요. 부모님이 예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고 싶어 하셨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서 부모님과 함께 가게 오픈 예정이에요. 만약 이 사람과 저 사이에 아이가 있었더라면 이혼하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아이가 있는 부부는 이혼하는 게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다행히 저와 남편은 아이 계획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어요. 만약 한 사람이라도 아이를 원했었더라면 지금 현재 저의 모습은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주변 친구들도 시부모님 잘못 만나서 엄청 고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모두 아이가 있어서 섣불리 이혼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댁 때문에 왜 힘들어할까 상상이 안 갔었어요. 두 사람이 좋으면 그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랑 하나로 결혼할 수는 없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참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남편이나 시댁 식구 한 명이라도 내게 못한다면 결혼 생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결정을 할 때 남편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 집안 식구들도 꼭 봐야 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생각한 게 있는데 너무 섣불리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과 연애를 해보고 결혼할 걸 그런 생각을 가끔 하고 있는데요. 요즘 연애를 건너뛰고 많이들 결혼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결혼하는 게 덜 위험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만나서 재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봐요. 근데 전 두 번 다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도 그 지겨운 결혼을 못하러 두 번씩이나 하냐며 성을 내셨어요. 저도 결혼을 다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결혼이란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돈 문제로 다들 헤어진다고 하는데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만약에 재혼을 한다고 해도 또다시 이혼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받아온 스트레스와 억압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너무 행복하고 자유롭더라고요. 저와 다르게 결혼 생활이 행복한 사람도 분명 많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저처럼 결혼 생활이 지옥인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이혼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만일 시댁, 남편, 돈 등등 여러 문제로 인해 이혼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당장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유로운 몸이 된 저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볼 예정이에요. 남편과 살면서 못 쌓은 추억과 커리어 등등 다시 쌓아볼 예정이고요. 지금껏 답답하고 길고 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